시청자 여러분, 비가 이제 옵니다. 본격적으로 올 여름, 2025년 여름에 이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침에 약간 많이 오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16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은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력 충돌, 이 얘기가 사실상 거의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까지 다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정도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이 미사일 발사한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방공망이죠. 이걸 요격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냥 사진 한 장으로만 봐도 긴박한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지금 사흘째 상황은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이번 사태가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시장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당연히 오르죠. 그다음에 이 금값은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시장은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까지 다 떨어졌고요. 채권금리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가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가 사실 제일 민감하죠. 아무래도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7%가 넘게 급등을 했고 금값도 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 사태가 확산 국면으로 가느냐. 그래서 흔한 말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걱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란, 이런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러시아까지 심지어는 이들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사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걱정을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거는 이란이 혹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만약 봉쇄하면 좀 하루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이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 한 20%가 딱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원유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 시장은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외환위기급 그런 폭락 사태 이게 불가피합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딱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현실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이 서방에 대해서 서방이 이런저런 제재를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그냥 막아버릴 거야, 봉쇄할 거야 이런 위협이었는데 실제로 그 위협이 가셔된 적은 없고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최소 120달러, 많게는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이런 전망은 예전에도 사실 많이 나왔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들을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 존 파우스트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데일리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의 얘기는 중동반 갈등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위에서도 이제 S 공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당연히 유가가 때문에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니까 비단 미국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힘주어서 전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간 증시 전망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게 역시 이번 주 시장이죠. 지금까지 분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6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다 8거래일째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도 좀 월요일 날 오전에 방송하면서 이 속보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찜찜했죠. 이게 잘 가던 우리 시장에 조금 이제 계속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질 법한 타이밍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좀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뭔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뭐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었었는데 일단 글쎄요, 아직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졌죠. 2% 가까이. 그다음에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그날 아시아 시장 다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1% 가까운 정도였고요. 유럽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모두 1%포인트 조금 넘게.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도 1% 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 유난히 좀 낙폭이 큰 게 좀 눈에 띄죠.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전망들 보면 일단 이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조금 방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일단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우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새 정부 기대감, 그다음에 추경 기대감, 그다음에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그 근거들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수급 얘기를 또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외국인 수급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 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뭐 국내의 어떤 긍정적인 리스크들은 변수들은 뭐 사실은 크게 변할 게 아닌 거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 문제가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잘 사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수급 문제가 뭔가 좀 변화가 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요 일정들은 뭐 앞서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우리로서는 이제 G7 정상회의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외부에서의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국격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거 해외에서 생각하고 있던 뭐랄까요 이제 컨트롤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도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좀 되고요. FOMC는 뭐 당연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물론 하락하긴 했습니다. 육거래연에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었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조방원 주도주들 외에 새로운 주도주 이로써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고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도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테마주 성격으로 한 번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오는데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어떤 모멘텀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뭐 저렇게 전체적으로 좀 파란 색깔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ETF 수익률을 먼저 좀 보면은요. 화면에 지금 아주 예쁘게 CG를 만들어 놨는데 타이거, 코덱스, 그다음에 두 ETF 상품들이 10% 내외. 코스피도 물론 좋긴 했습니다. 7%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도 시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리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리백이라는 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100%를 수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약속이 됐죠. 국제사회의 약속. 이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030년까지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 그냥 갔다가 무슨 벽돌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얼마나 당겨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따라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아리백 달성 이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산업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 일면과 산업면에 걸쳐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SK그룹이 아마존과 AI 인프레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크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가 남양주에 6천억을 들여서 AI 센터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참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최근 며칠 참 좋았었죠. 그러니까 SK그룹도 이 아마존의 AWC죠. 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하는 이 회사와 함께 무려 7조 원을 들여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이 규모인지. 울산에 짓기로 했고요. 부지가 11,000평이나 되고요. 대단하죠. 7조 원. 이 중에서 AWS, 아마존에서 이게 40억 달러, 약 5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아마존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GPU 6만 장을 투입하기로 했고 일단 27년까지 41메가와트짜리로 만든 다음에 2029년에 103메가와트급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급으로 키워서 동부가 최대 AI 데이터 센터로 키우겠다. 당장 기공이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AI 데이터 센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같이 좀 해 나가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거는 정부의 이 AI 데이터 센터 작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작업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정부가 지분을 51%를 갖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봤자 사실은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그냥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감내나 배너라 하면 시달리기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면 좀 뭔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주도의 AI 투자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변화를 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